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도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여현주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장점 한 가지 생각해 오셨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알맞은 채널을 선택하는 요령과 함께 채널 운영, 노하우,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셨다면 지금부터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각 채널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알맞은 채널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만약 짧은 글쓰기보다 긴 글쓰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면요, 그 사진이나 글자 수 그리고 영상의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블로그를 추천해 드립니다. 나는 그 글보다는 사진 어플을 활용해서 예쁘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해. 나 셀카 진짜 잘 찍어 라고 하신다면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이겠죠? 나는 사진이나 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영상 찍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 라고 한다면 그 유튜브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만약에 나는 사진, 글, 영상 모두 다 관심은 없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도 유튜브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그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유튜브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촬영하는 것은 이제 또 따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신다면 유튜브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채널을 선택한 이후에는요,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기획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내어드렸던 숙제 다들 기억하시죠? 나만의 장점 찾기. 장점을 찾았다면 그 장점과 함께 나의 관심 분야, 즉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의 장점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진짜 잘 먹는 거야. 나 맛집 정말 많이 알아 라고 한다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먹방 투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셀카 정말 예쁘게 잘 찍어 라고 하시면 그 뷰티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맛집 투어나 뷰티 이런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는요,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고 참신하고 이런 기획은 없어요. 이런 고민은 일단 컨텐츠가 차곡차곡 쌓이고 나서 내 채널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그 무렵에 고민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왕초보인 지금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 있고 또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잘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만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사실 온라인 세상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나의 채널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운영해야 인지도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직업이 되어서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각 채널에 따른 활용 노하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블로그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크게 컴퓨터와 블로그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인 블로그가 있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블로그의 경우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인플루언서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 인플루언서 공간에서는요, 블로그를 비롯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널을 2개 정도 연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 키워드 챌린지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이것으로 또 다른 인지도를 쌓을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네이버 쇼핑할 때 포인트라던가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해요. 우선 블로그 초보라면 딱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두시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모든 채널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블로그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주제는 반드시 설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블로그의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달리 카테고리를 많이 설정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긴 하지만요. 나에게 알맞은 그 주제를 설정해서 정해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왔을 때 이 채널 뭐 하는 채널이지?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주제는 반드시 설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메인 주제를 설정해 두셨다면 그 대문이나 블로그 대문이나 아니면 뭐 메인 타이틀 그리고 내 소개란에 그 주제를 적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만약에 한 3개 정도의 글을 쓰게 된다면 3개 중에 2개 정도는 그 메인 주제와 알맞은 글을 쓰시면 됩니다. 포스팅 길이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시기에 따라서 분량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이가 거의 글자 수가 10,000자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포스팅의 질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진 10장에서 20장 이내 그리고 글자 수는 1,500자 이상에서 2,500자 이내 정도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진짜 꾸준히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채널과는 달리 블로그는 굉장히 꾸준히 얼마만큼 이 사람이 성실하게 포스팅을 올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평가되는 측면 또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일일 1포스팅 이상 올리는 것을 선호해 드리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3개 정도의 2개에서 3개 정도의 포스팅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하루에 몰아서 한꺼번에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3개의 포스팅을 쓴다면 하루는 월요일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좀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다음 포스팅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올리고요. 또 마지막 포스팅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간격을 둬서 이제 포스팅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두 달 정도 꾸준히 이제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감이 오고 나면 핸드폰이나 PC로 내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전문적인 면까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띄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는요, 전문성을 어느 정도 띄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블로거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혜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스타그램은 블로그보다는 훨씬 더 운영이 수월합니다. 하루에 몰아서 올려도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블로그처럼 매일 꾸준히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요, 나의 채널을 오직 사진으로만 쭉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에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다 보니 이렇게 집중적으로 리뷰만 올라가져 있지만 초기에는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일관되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집을 올린다면 최대한 맛집만 올리고요. 뷰티를 하신다면 최대한 뷰티 쪽으로 올리시고요. 그리고 학습이면 학습, 요리면 요리,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기는 진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구나 하는 정도로 전문성을 띠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도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컨텐츠가 좀 쌓이면 카테고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주제와 다른 것들을 올려도 되겠지만요, 초기에는 나만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일관되게 올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영상의 질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보다 유튜브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주는 채널 역시 유튜브라는 것.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자신감 있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및 영상 편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시면요, 어디서든지 훨씬 더 사진 어플이나 동영상 어플보다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하실 일은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포토스케이프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를 한번 치게 되면 포토스케이프 9 버전과 또 새로운 버전인 포토스케이프 X,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건 모두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왜 포토스케이프를 소개해 드리냐면, 여러분 포토샵 아시죠? 포토샵이 굉장히 정교하고 대표적인 편집기이긴 하지만 다루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새롭게 좀 쉽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포토스케이프라는 것이 탄생을 했는데요. 포토스케이프의 9 버전과 새로운 버전인 포토스케이프 X가 있는데요. 9 버전이 포토스케이프 X에 비해 사진 편집이 진짜 쉬워요. 기본적으로 사진 크기 조절, 밝기, 명도 조절, 그림이나 사진 삽입이라든가 요즘 잘하는 움짤 있죠. 움짤 편집까지 간단한 사진 편집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스케이프 9 버전의 단점은요, 정교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포토스케이프 X가 탄생했습니다. 포토스케이프 X는요, 포토샵만의 특장점인 이미지 오려내기를 할 수 있고요. 포토스케이프보다 더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도 포토스케이프 X를 활용하시면 포토샵을 잘 몰라도 어느 정도 근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편집도 자신 없고 그런데도 좀 편집을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는 포토스케이프 9 버전을 추천해 드리고요. 나는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진 편집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포토스케이프 X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은요, 프리미어 프로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사실 영상 편집기가 거의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는요, 다른 영상 편집기에 비해서 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포토스케이프처럼 혼자서 독학해서 금방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를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요, 독학으로도 이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나만의 개성 넘치는 직업으로 이어가는 과정. 이제 미디어 단순히 흥미로만, 취미로만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르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성 넘치는 나만의 공간을 활용해서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여현주였습니다.